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 새롭네요. 여러 일이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찍다가 연구실이 갑자기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교재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또 내느라고,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보강, 죽을 뻔했죠. 보강하느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뭐 굉장히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계속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개씩은 계속 찍었었는데 나태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도 바빠서 원래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집에서 자고 먹고 바로 움직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하고 뭐 다시 뭐 그게 그거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좀 살을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밍업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요거 2022 개정에 요번 시험에서 아무래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먼저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내서 외우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로 좀 외워야 될 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만 듣고 계속 이제 귀로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외우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보지 않더라도 이제 목소리만, 목소리만, 이제 마이크가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좀 목소리로 승부를 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을 제가 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 해서 반복하는 걸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또 이 도움이 돼요. 계속 이게 말로 하는 게, 그러니까 쓰면서 하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말로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듣고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찍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먼저 외워야 돼. 제일 먼저 바뀌고 제일 세심하게 바뀐 게 뭐냐면 내용 요소예요. 그래서 물론 성취 기준도 외워야 되겠지만 오늘은 내용 요소를 한 번씩 다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성취기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역량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로 올리면은 요걸 이제 소리로 듣게 되는데 화면을 끌 경우는 소리만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크롬이 있잖아요. 구글 크롬. 그거를 실행시켜 가지고 그 유튜브를 그 크롬 자체 내에서 실행하고서 하면은 되긴 됐었는데 좀 복잡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보시다시피 우선은 바뀐 것이 체험에서 미적 체험,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감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잠시 우선 이제 2015 개정이 나왔는데 2015 개정하고 이제는 2022 개정 간단하게 본다면 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 개념이 나와 있죠. 여기 핵심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범주로 바뀌었어요. 범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범주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범주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태도 요것을 포괄해 가지고 예전에는 지각에서 지각에 관련된 거, 소통은 소통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결은 연결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지식이의 과정,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태도,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요 이제 범주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다시피 내용 요소입니다. 내용 요소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요소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건데 같이 볼 거예요. 이제 듣고서 따라 이야기하면은 됩니다. 계속 들으면서 혼자 이제 중얼중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러닝 하면서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과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2015 같은 경우 나오면은 할 수 없지만 초수한테 2015도 외우고 그 다음에 2022 개정도 외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우선 2022 개정을 초수 같은 경우는 우선 외워라 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하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우선 내용 요소를 외워야겠다 싶어요. 저는 제일 중요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적 체험부터 봅니다. 자, 미적 체험 내용 요소. 자, 지식이에. 자, 참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외우냐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식이에서는 요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또 과정기능도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잠깐 요걸 볼게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주긴 했는데, 자 보시면 요거 보시면은 자 요걸 좀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제가 쓸데없이 크네요. 요거 좀 줄이고, 요걸 보시면은 성취 기준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취 기준, 우리가 예전에는 이 기준이 왜 그러냐면, 성취 기준에 맞춰서 내용 요소를 보고 성취 기준을 쓰거나 성취 기준을 보고 내용 요소를 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외운다고 쳐요. 그러면 감각을 활용해서 대상 현상을 탐색하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성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요소를 쓰라고 하면은 요걸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요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미적 체험에서 지식이해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쓰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못 써요. 예, 그렇게 하면 못 쓴다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가 드리긴 했으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쓸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지식이해에 관련된 걸 써라, 세 가지 쓰라고 하면 못 써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걸 외우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성취 기준이 나오고 내용 요소를 쓰라고 하면 우리가 내용 요소를 딱 써놓고서 골라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식이해 관련된 거 세 가지 외우고 또 과정 기능에서 외웠으면 딱 옆에다 써놓죠. 옆에다 써놓고 성취 기준이 나오면 그 성취 기준에 맞춰서 골라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안 한 지 좀 됐더니 컴퓨터가 좀 버벅대네요. 이게 지금이 그런 건지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풀었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쉬운 게 뭐냐면, 자 감각을 활용해서 대상과 현상을 탐색하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데, 보시면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 자신의 환경에 대한 감성, 요게 두 개가 합쳐질 게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 요소를 두 가지 제시하고 요걸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요걸 쓰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힌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낼 수도 있지만 많이 낸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외우기만 했으면 골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 미적 체험에서 지식이해에 관련된 내용 요소 세 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못 쓴다는 거야. 아까처럼 외우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저처럼 외우시고 골라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미적 체험 지식이해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저는 뭐부터 외우라고 하냐면, 지식이해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 세 가지. 첫 번째 미적 인식, 두 번째 의미와 역할, 세 번째 미술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지면서 외우는 것이 좋죠. 자, 요거는 의문이 아니지만 미적 인식, 의미와 역할, 미술과 관계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적 인식은 뭐를 가지고 미적 인식을 하지 해서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와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시각 문화의 의미와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의 관계, 무엇과 미술의 관계지? 삶과 미술의 관계예요. 삶과 미술. 뭐 이제 부수적인 얘기지만 삶과 미술의 관계는 완전히 진보주의 내용이죠. 그래서 진보주의 내용, 그리고 시각 문화 내용, 그 다음에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미적 인식, 의미와 역할, 그 다음에 미술의 관계. 미적 인식은 무엇에 대한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 의미와 역할은 시각 문화에 대한 의미와 역할, 미술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 삶과 미술의 관계. 자, 됐죠? 그 다음에 과정 기능. 과정 기능에, 미적 체험의 과정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해석하기, 소통하기, 연결하기가 있다. 무엇이? 해석하기, 소통하기, 연결하기가 있다. 해석하기, 소통하기, 연결하기는 무엇을 해석하기 하기냐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그 다음에 소통하기는 무엇을 소통하느냐? 이미지를 활용해서 소통해야 돼요. 딴 거 아닙니다. 이미지를 활용해서 소통한다. 자, 연결하기는 무엇과 연결한다? 미술과 다양한 분야를 연결한다. 무엇과 연결해? 미술과 다양한 분야를 연결한다.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태도, 미적 체험의 가치태도. 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참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감수성이 있고요. 시간 되네.
감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참여가 있는데, 감수성과 존중과 참여가 있습니다. 감수성은 뭐에 대한 감수성이냐?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다. 그 다음에 존중과 참여는 무엇에 대한 존중과 참여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참여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미적 체험에서는, 지식 이해에서는 미적 인식, 의미와 역할, 미술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 기능에서는 해석하기, 소통하기, 연결하기, 가치 태도에서는 감성과 존중과의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표현 파트로 가게 됩니다. 자, 표현 파트로 가게 되는데, 지식이해, 과정 기능 똑같아요. 가치 태도가 있는데, 지식이해는 자, 표현 주제와 의도. 자, 표현 주제와 의도가 있고, 다양한 표현 재료와의 방법, 자, 재료와 방법이 있고, 조용 요소와의 원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해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제와 의도, 표현 주제와 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표현의 재료와 방법, 이것도 지식이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제를 이해해야 되고, 재료를 이해해야 되고, 조용 요소와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떤 단어를 핵심으로 마지막에 잡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서는 지식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이해해야 되고, 재료를 이해해야 되고, 조용사의 원리를, 효과를 이해해야 되는데, 표현 주제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의도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표현 주제만 보통 얘기를 했었거든요. 표현 주제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도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현 주제와 의도. 두 번째는 다양한 표현의 재료와 방법. 다양한 표현의 재료와 방법. 자, 그 다음에 조용 요소와 원리도 지식 이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기능. 자, 과정 기능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표현을 계획하기, 작품을 제작하기, 그 다음에 소통하기, 연결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표현이다 보니까 과정 기능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계획하기는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계획하기입니다. 표현이다 보니까 표현 계획하기가 맞죠. 그럼 표현까지 갑시다. 표현 계획하기, 작품 제작하기, 그 다음에 작품을 소통하기, 그 다음에 연결하기, 이렇게 봅시다. 그럼 표현 계획하기는 주제에 적합한 표현을 계획해야 돼요. 주제에 적합한 계획을 어떻게 한다?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제에 적합한 표현을 계획해야 된다. 두 번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뭐야? 새로운 표현을 실험해요. 요즘의 교육과정에서는요, 새로운 표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실험하고 작품을 제작하기.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실험하고 작품을 제작하기. 그 다음에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인데, 소통하기를 외우라고 했죠. 소통하기인데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이 표현이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술 표현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그래서 삶과 연결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정 기능에서는 주제 표현 계획하기, 작품 제작하기, 소통하기, 삶과 연결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 되고, 계획하기는 무조건 주제가 들어가고, 제작은 새로운 표현을 실험하고 그걸 제작한다.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새로운 발상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제를 선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표현을 실험하고 제작하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기는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자, 그 다음에 미술 표현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진보주의의 특성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가치 태도입니다. 아무래도 정의적인 영역이 되겠죠.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표현에는 주도성과 성찰이 나와 있습니다. 주도성과 성찰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나오네. 그러면은 주도성과 성찰이란 말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도성과 성찰,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과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를 합해가지고 주도성과 성찰인데, 표현 과정에서 그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 과정에서 주도성과 성찰이 보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작품 존중은 당연히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태도는 쉬워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선 표현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고, 과정 기능 네 가지가 있고, 가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알아야 네 가지를 유추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한 걸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그거조차도 몰라. 가치 태도에서는 세 개가 있나 네 개가 있나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기에는 세 가지, 과정기는 네 가지, 가치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상이 있습니다. 감상은, 요게 왜 뒤로 와 있다, 여기로 와버렸네.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기에, 감상에서 지식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맥락적인 건데,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얘기한다.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 자, 그래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맥락을. 자, 맥락. 그 다음에 미술 용어와 지식. 미술 용어와 지식. 미술 용어. 감상에 있어서 미술 용어와 지식이 중심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예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이제 용어만 있었는데 이제 지식까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지식에서 또 뭔가 우리가 이제 인지적인 특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 감상의 방법과 관점인데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맥락적인 것은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이고,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맥락을 알아야 되고 용어와 지식을 알아야 된다. 용어와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상 방법과 관점을 알아야 된다. 감상 방법과 관점. 그래서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감상에서 과정과 기능이 있습니다. 과정과 기능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과정과 기능. 자,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한다. 과정과 기능에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하기, 해석하기, 연결하기 이렇게 구분되네요. 그러면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 그래서 작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감상한 것을 학생들, 이게 주변 친구들과 교내에서의 어떤 감상문을 작성하고 그 감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건이 내용과 형식을 분석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해석하기는 어떻게? 미술 작품을 해석하기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연결하기는 미술 감상 경험을 또 삶과 연결한다. 대부분 뭡니까? 연결하기는 삶과 연결하기예요. 그죠? 표현도 그렇고 감상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하면 감상의 과정 기능에서는요, 설명하기, 해석하기, 연결하기예요. 설명하기, 해석하기, 연결하기. 그래서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기는 미술 작품을 해석하고, 연결하기는 역시나 표현도 똑같이 삶과 연결하는데 미술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미술과 삶을 연결한다가 아니라 감상이다 보니까 미술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뭐 요것만 외우다 보면 이제 감상 경험을 요거 뺄 수 있는데, 요 감상 경험은 사실은 빼면 안 돼요. 자, 가치 태도입니다. 감상의 가치 태도. 정의적인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 감상의 태도, 가치 태도는 다원성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저번에 문제 낸 CBA에서 나온 건데, 이 공동체 문화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15 교육과정에서 현재 2022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바뀐 게 공동체 문화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다원성 존중과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다시 감상의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맥락과 미술 용어 지식 알아야 되고 감상 방법 알아야 돼요. 자, 맥락과 용어 지식과 감상 방법의 관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되고, 미술 용어와 지식을 알아야 되고, 용어와 지식, 그 다음에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을 알아야 된다. 자, 세 가지. 그 다음에 과정과 기능이 있습니다. 과정과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설명하기, 해석하기, 연결하기. 설명하기, 해석하기, 연결하기. 자, 설명은 내용과 형식을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그 다음에 미술 작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삶과의 연결인데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다. 그 다음에 가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원성, 미술의 다원성 존중.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기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취 기준은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다 외우시라고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시간이 길면은 잘 안 보더라. 자, 내용 요소 중요한 거 하나 더 합니다. 자, 요거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다 외운 것보다 그걸 다시 새기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용 요소를 가지고 성취 기준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내용 요소 자체로만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게 있죠, 지금. 여기 지금 고등학교 게 있어요. 고등학교 게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술 창작 진로 선택이 있고, 미술 감상가 비평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거 뭐냐, 미술 매체 융합 선택 과목에 미술과 매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적 체험에서 저는 우선은 내용 요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요거 이렇게 봤는데, 자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 중학교 내용 요소의 미적 체험에 해당되는 것이 고등학교랑 연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전제하에 이제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결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봐야 된다. 자 보시면은 아까 지식이해의 내용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 시각문화의 의미와 역할, 그 다음에 삶과 미술의 관계를 본다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로 나가면 자신과 세계의 미적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과 세계의 미적 관점, 그 다음에 시각문화의 의미와 역할은 시각문화의 다양성과 의미 전달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삶과 미술의 관계, 그 다음에 삶과 연결된 미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간만에 하니까 시스템이 적응을 못하네요. 중학교 겁니다. 다시 한번 중학교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미적 체험 영역의 지식이입니다. 중학교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 그 다음에 시각문화의 의미와 역할, 그 다음에 그 삶과 미술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자, 중학교에서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이, 고등학교로 가면 자신과 세계에 대한 미적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시각문화의 의미와 역할에서는 고등학교로 바뀌는 게 무엇이냐? 시각문화와 다양성의 의미 전달 방식으로 바뀌어요. 자, 고등학교 어떻게? 시각문화의 다양성과 의미 전달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삶과 미술의 관계는 고등학교로 가면 삶과 연결된 미술로 바뀝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적 체험의 과정과 기능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소통하기, 연결하기 이렇게 얘기했었죠. 뭘 해석한다?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소통하기는 중학교 거 보고 있어요. 소통하기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소통하고, 연결하기는 미술과 다양한 분야를 연결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자, 우선 중학교 거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라고 돼 있으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대상과 현상의 미적 가치를 분석한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해석하기, 소통하기, 연결하기인데 고등학교는 분석하기, 탐구하기, 확장하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연결할 필요 없. 연결은 이제 써보면은 다 연결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외우든가 아니면 저처럼 연결해서 외우든가.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가면 대상과 현상의 미적 가치 분석하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하기는 이미지를 활용한 소통 방식 탐구하기로 가고, 중학교에서 미술과 다양한 분야 연결하기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가면 미술을 공동체 생태 환경으로 확장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가 구체적으로 뭘로 바뀌냐면 공동체와 생태 환경으로 가요. 요번에 12위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 여기 또 나오고 생태 환경도 그게 포함되거든요. 그죠? 요번 교육과정에 정말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적 체험의 가치 태도로 갑니다. 자, 가치 태도로 가면은, 중학교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다시 한번 중학교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고등학교로 가면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향유가 나옵니다. 자, 다시 중학교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고등학교로 가면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향유가 나오고요. 자, 중학교 두 번째 거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참여로 됐다면은 고등학교로 가면 삶 속 미술의 의미에 대한 공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현으로 갑니다. 자, 표현으로 가면은 자, 내용 요소의 그 지식이에요. 중학교 거. 자, 의도와 재료와 방법, 그 다음에 조형사 원리, 그래서 표현 주제의 의도가 있고, 다양한 표현 재료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형사 원리의 효과가 있는데, 표현 주제의 의도가 중학교 거라면 고등학교로 가면 발상과 표현 주제 심한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발상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표현 주제를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만 나오지, 고등학교로 가면 뭐가 나오냐, 이제 발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표현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표현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발상과 표현 주제의 심화로 갑니다. 그러면 심화라는 건 발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중학교 지식이의 첫 번째는 표현 주제와 의도면, 고등학교는 발상과 표현 주제 심화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의 두 번째 중학교는 다양한 표현 재료와 방법입니다. 다양한 표현 재료와 방법. 그런데 고등학교로 가면 적용과 융합을 위한 표현 방법, 적용과 융합을 위한 표현 방법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서는 조형유사 원리의 효과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조형유사 원리의 효과죠. 근데 여기서는 조형유사 원리가 여기 숨어 있긴 하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뭐라 나오냐면 주제에 적합한 표현 매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형 요소와 원리적인 요소는 여기에 딱히 적합한 게 없다. 그래서 요거는 딱 매칭이 바로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표현 주제와 의도는 발상과 표현 주제의 심화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재료와 방법에서는 고등학교로 가면 주제와 융합을 위한 표현 방법, 이거 실수하면 안 되지, 적용과 융합을 위한 표현 방법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형유사 원리의 효과를 여기서는 딱 매칭되는 건 없지만 주제에 적합한 표현 매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과정과 기능에는 우리가 또 했지만 주제에 적합한 표현을 계획하기,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을 실험하고 작품 제작하기,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미술 표현의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서 다시 중학교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계획하기는 고등학교로 가면 주제 확장을 통한 작품을 계획하기로 갑니다. 주제 확장을 통한 작품을 계획하기로 가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아까 주제에 적합한 표현을 이제 적합한 것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로 가면 확장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새로운 표현을 실험하고 작품을 제작하기, 그러니까 표현을 실험하고 새로운 표현을 실험하는 것이 중학교라면, 고등학교로 가면은 표현 매체와 방법을 실험하고 융합하기로 갑니다. 표현 매체와 방법을 실험하고 융합하기로 가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그리고 미술 표현의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는 새로운 표현 효과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칭이 안 돼요. 미술 표현의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와 그 앞에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중학교 건데, 고등학교로 가면은, 중학교는 4가지인데 고등학교는 3가지로 바뀌고 주로 이제는 새로운 표현 위주로 가죠. 그래서 주제는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도 매칭이 되는데 그것이 2개로 나눠져요. 표현 매체와 방법을 실험하고 융합하기로 가고 새로운 표현 효과를 적용하고 활용하기로 갑니다. 하지만은 중학교 때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와 미술 표현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요거는 아무래도 뭐 굳이 따진다면 새로운 표현 효과를 적용하고 활용하기는 아무래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걸 적용하고 활용하기랑 매칭이 되긴 합니다. 근데 딱히 여기서 표현을 경험하고 삶과 연결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너무 이제는 크게 이제 새로운 표현으로 이제 묶어놔 가지고 매칭이 좀 안 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개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별개로. 자,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물어보기보다는 통으로 그냥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표현 과정에서 주도성과 성찰,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존중한다. 중학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고등학교도 2가지로 나와 있어요. 미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 다음 표현 과정의 집중과 자기 성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 표현 과정에서 주도성과 성찰이 있는데 고등학교로 가면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밑으로 가가지고 표현 과정에서 집중과 자기 성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의 작품 존중은 이게 좀 매칭은 안 되죠. 미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인데 이거는 뭐 작품 존중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것도 매칭이 안 돼. 자, 이렇게 자꾸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게 나와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뭐 그거 해서 뭐합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이랑 얘기해 봤을 때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외워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게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둘씩 같이 보는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통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매칭한다기보다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감상입니다. 감상의 중학교 3가지, 고등학교 또 3가지입니다. 자, 지식 이해에서는 중학교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이제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고등학교는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문화적, 여기 좀 달라져. 사회문화적. 그래서 변천이라고 봐요. 예, 여기서는 맥락이라고 보고, 여기는 변천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술 용어와 지식이 있어요, 중학교는. 근데 여기서는 똑같아요. 미술 용어와 지식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미술 감상과 비평을 위한 관점과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건 용어와 지식을 활용해서 비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상과 비평을 위해서 관점과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이 여기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와 지식을 하는 것은 감상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상과 비평을 위한 거고,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도 역시나 여기 나온 것처럼 감상과 비평을 위한 관점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전시와 목적 유형이 새롭게 나오는데 요거는 매칭이 안 돼요. 이건 확실히. 그래서 고등학교는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문화적 변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술 감상과 비평을 위한 관점과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시의 목적과 유형, 이게 통으로 나오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거를 다시 볼게요. 중학교 거는 과정과 기능, 자,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해석하기, 연결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한다, 설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미술과 시대, 사회, 환경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다가 고등학교로 가면 미술의 시대, 사회, 환경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작품을 해석하기로 봤을 때는 중학교에서 해석하기로 본다면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딱히 해석하기는 없지만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가치 판단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해석하기는 없지만 여기에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뭐 표현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두 번째 가치 판단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확장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술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이렇게 중학교 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전시를 기획하고 참여하기가 새롭게 등장하고 요거 이제 따로따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했듯이 다원성이 존중되고 공동체 문화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중학교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로 가면은 감상을 통한 소통이 나와요. 감상을 통한 소통. 아무래도 다원성 존중과는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전혀 막 이렇게 완전히 이게 확장됐다 막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연결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이해와 존중인데 이것도 역시 다원 존중이랑 연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게 이제 감상을 통한 소통, 둘 다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포괄적인 겁니다. 사실은 감상을 통한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통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뭐 공동체 문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원성에 어떤 기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는 미술의 다원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기여하는데 고등학교는 감상을 통한 소통을 하고 미술 문화 다원적 가치를 이해와 존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시간이 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좀 편집할 때 약간 좀 빨리 이렇게 돌려야겠는데. 자, 요건 꼭 외우라고 했죠.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역량인데, 자, 심미적 감성 역량, 정체성 역량, 창의 융합 역량, 시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2015에서는 미적 감성이 심미적 감성 역량으로 바뀌었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정체성 역량으로 바뀌었고, 창의 역량 똑같고요. 시각 소통 역량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술 문화 이해 역량을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렇게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까지 물어볼 겁니다. 자, 요거 외웁시다. 자, 시각적 소통부터 봅니다. 시각적 소통은 우리가 단락으로 잘랐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5개. 시각적 소통 능력. 자, 시각적 소통 능력 뭐냐? 다양한 매체를 기반해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소통한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소통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시각적 소통은 어떻게 한다?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소통한다. 해서 시각적으로 소통한다. 시각적으로 집어넣으면 좋겠죠.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이거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자, 공동체는 공동체 역량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세 가지로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한다, 존중하며 그 다음에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뭐한다? 공동체 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다시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한다. 이렇게 그거는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융합.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 융합이니까 미술 활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한다. 이거 조금 뭐 이렇게 요거는 좀 많은 듯 느낌이 들죠. 자,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여기까지 쉬워요.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한다. 분명히 이거 통합하고 확장한다 중에 하나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정체성. 미술을 매개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다시, 미술을 매개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에서는 대상과 현상을 어떻게 한다. 미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심미적 감성을 기른다. 결국은 심미적 감성을 기르는 건데, 대상과 현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심미적 감성을 기른다.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외웁시다. 여기까지 좀 외웁시다. 워밍업이었어요. 예, 뭐 여러분들 하도 얼굴 안 본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메일로 참 감사한 일인데, 이거 언제 하냐고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 참, 그리고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한동안 동영상 못 올리니까 구독이 정체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교육과정 외우기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소리로 들어가지고 좀 많이 반복하면 되거든요. 반복하면 되니까 그냥 시간 날 때 들으세요. 제가 요거에 좀 지금 44분 정도 지났는데 44분 되게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짧게 약간 1.5배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좀 시간이 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할 게 뭐냐면 용어 사전 좀 남은 거 있거든요. 그걸 좀 추려가지고 용어 사전,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할 겁니다. 역대 기출. 그냥 요거는 여러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 뭐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의 뭐 몇 년도야. 초창기 있는 것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막 당장 막 무슨 기출 중요한 걸 확 뽑아가지고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게 좀 쌓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까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 해가지고 계속 한번 영상을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